고등학교 선배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고등학교 선배분들을 만났죠.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등등 하면서 공부 좀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막 공부를 하게 됐죠. 여세 이야기 한다면 의식화 교육을 받은 거죠. 내가 그동안 유신 정권 안에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생각들이라든가 유신 정권이 표방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걸 좀 알게 되었죠. 그때 교육집회, 전남대 교육집회 사건 78년도 생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집회 사건으로 전대, 조대 학생들을 시위를 바깥에서 하게 됐었어요. 그때 광주 한의백화점 앞에 이제 나오라게 아주 가가지고 서 있다가 학생같이 보이면 무조건 잡아가 버리더만. 광주경찰서 들어가 조사받고 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뭐 내가 뭐 소위 말하면 학생운동권에서 뭐 활동할 때가 아니고 그 들어가 와서는 이제 문제 학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 이제 의식화 교육 받으면서 선배들하고 교류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 당시 80년대에는 초기에는 전부 다 학자추 중심으로 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야 총학생회가 부활이 되죠. 조대는 총학생회가 부활을 못해요. 그 학내 투쟁하고 이런 것들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걸려가지고 또 이 학내 문제가 소위 말해서 학내 문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 투쟁을 하게 되죠. 하게 될 때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라고 만들어요. 다 총학생회가 생겼는데 조대는 총학생회가 못 생기니까 어딘가 그 인정해야 할 합법적 기구가 있어야 되니까 학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전국에 있는 총학생회장들이 조대는 가면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를 이제 총학생회에 준하는 그 합법적 기구로 인정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지하에서 의식화 교육을 받고 지하에서 서클을 운영하다가 80년이 되면서 하늘에라는 공개적인 조대 운동권의 공개적인 기구를 만들어요. 하늘에라고. 거기 내가 대표를 했고, 그것을 이제 통해서 밑으로 넘어오는 민족 민주화 성회를 하고, 이제 당시에 우리는 5월 18일 영실기에서 계엄이 확대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뭐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고, 그러니까 예비 검속자 명단에도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정도는 아마 거의 뭐 공개적으로 경찰들이 뭐 그 광주경찰서 전복과 형사들 이야기할 정도니까 알아서 하라고. 17일 날 이제 목포로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고 그때 내 동생은 전남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고 나는 이제 조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니고 3학년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이 교직에 계셔가지고 그 교직 월급날이 17일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17일이 낀 주에 목포에 내려와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님은 매연골도 분교장을 하고 있었고 세월 사건 난 거기에 그번 주 토요일 날 목포로 오고 우리는 강주에 있으니까 내려오고 모여서 이제 밥 한 그릇 먹고 용돈 받고 하숙비 받고 이제 일요일 날 오후면은 오고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날이에요. 근데 17일 날이 토요일이었어. 그래가지고 내려왔죠. 저녁 먹고 왔는데 뉴스에 나오더라고. 계엄 확대 딱 뜨더라고. 이제 다음 날 18일 날 전화를 이리저리 해봤더니 하숙집에서는 아줌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올라오지 마라. 형사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5월 투쟁할 때 조대 밑에 뭐 수로의 연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틈틈이 모여서 다음날 시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거의 합숙 비슷하게 쓰는 공간이 수로의 연숙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도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 예비 검속해가지고 당일날 몇 사람들은 잡아갔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있으면은 여기서 잡히겠구나 해가지고 강주로 가기도 그렇고 진도로 애가로 이제 피했죠. 하여튼 며칠 지나니까 이제 이 여객선이 다 끊어져 버린 거지. 여객선이 바깥으로 나가는 얘기. 완전히 이제 진도에 딱 고립되어 본 거지. 그랬다가 6월 달에 한 12명으로 짜졌다 하더라고.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 처음에는 자수 형식을 빌려서 찌게 한다고 뭐라 하더만 나 연행 돼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5.18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강주에 뭔 일이 있구나 정도는 알았어. 6월 중순 이후인가 아마 성무대로 이제 들어갔죠. 나는 그때 내가 학교에서 그 민주화투쟁했던 거라고 강주 이거하고는 별개인 줄 알았어. 조사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조사는 그 조사의 내용은 딱 그렇게 하더라고. 너희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고 뭐 하면은 경찰들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은 희생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자연히 군이나 어디서 개입을 하게 되면은 폭력투쟁을 유발시켜서 정부를 정복하고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딱 몰아서 그것이 딱 내란죄로 딱 만들더만 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5.18하고 연결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5.18 딱 하면은 18일부터 27일까지만 딱 이렇게 항쟁 기간이고 그 앞뒤를 딱 묶어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5.18 관계된 사람으로 된 거죠. 그해 80년 12월 29일 날 2심에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받고 30일 날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목포로 왔죠. DJ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애한, 그분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고,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 하자면은 해방 이후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이제 낙후되어지고 정권으로부터 소외받고 15년도에 신민당 돌풍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그 뭐 개헌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은 그것이 꿈이었지. 다른 건 필요 없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선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자는 게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유랑쟁을 한 게 목표가 작겠다. 그것도 사람들 딱 멋에 그 당시 정치적 현실에 딱 맞게끔. 또 돌아다니고 보면 좀 그러긴 하지만 뭐 대통령만 우리 손으로 뽑으면 뭐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하여튼 어찌됐든 그래도 뭐 정치 체제 자체를 좀 바꿔보자는 것이 메시지가 정확했지. 그렇게 하면은 또 시민들한테도 그런 게 있었을 거야. DJ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많아. 그렇게만 한다 하면은 뭐 그런 열정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상당히 올라와 있을 때죠.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적 그 민주화 열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조돼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의식은 다른 지역보다 워낙 높으니까 또 그러한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는 양대 조직이 국민회의와 사회운동 청년연합 공개 대중기구가 있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저변의 학생운동권이 성장하고 등등의 노동, 문화 뭐 이렇게 부분은 이렇게 좀 성장해 올 때니까 6월 항쟁 그 시기에는 우리 쪽의 자산도 상당히 성장하고 대열이 정비가 되어졌을 때고 그럴 때죠. 그때 이제 목포가 9월 16일 날 목포 사회운동 청년연합을 만들어요. 이때 이제 최초로 5.18 이후에 공개운동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당시에는 학교는 이제 학생운동 목대를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권들이 조금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해오고 있을 때고 바깥에서는 이제 청년운동 최초로 만들어지고
상층부로는 이제 목포 민주회복 국민회의 가고 청년학생 중심으로 해서는 목포 사회운동 청년연합 이래서 이렇게 두 개 그룹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 이제 뭐 86도에 강상철 열사 이제 분신 사건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목포는 빨리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조직화되고 복원되어지고 좀 성장을 이렇게 한 거죠.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상황으로 본다. 10일 날 무산이 되죠. 그 못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 그때는 무산되고 또 각 교회나 각 성당에서 나라를 위한 뭐 기도회도 열고 또 그 끝나면은 또 뭐 성당 같은 경우는 신부님 이제 십자가 앞장서서 나오고 뭐 또 교회에서는 교회 이렇게 나오고 학생들 또 사방들 목포는 특히 역정광장이 굉장히 중심축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도시가 넓혀졌지만 당시만 해도 역정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모여 살았기 때문에 역정광장을 소위 말해 점령하는 것이 시대의 목적이고 경찰이나 기관은 어찌게 됐든 역정광장은 사수를 해야 돼요. 왜? 그럼 공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면은 소위 말해서 접수가 되는 겁니다. 5.18도 역정광장이 중심이었던 거지. 역정광장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것. 역정광장 안 내주니까 사방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막고 이게 거의 29일까지 매일 그 일상화된 뭐예요. 그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때 들어오면서 본이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 역할의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어른들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조직기구를 짜놓으니까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전투력이. 그래서 청년학생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중심축이 사회운동 청년연합하고 목대 학생운동권하고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이제 젊은 층이고 위에는 이제 분위기를 잡는 층이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역정광장을 놓고 시내 전역에서 이제 돌멩이 던지고 어쩌고 이렇게 체류탄 쏘고 심지어는 뭐 그 조그만 도시에 목포 같은 조그만 도시에 막 부여해가지고 그래도 시민들이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쫓기면은 가게 숨겨주고 물 뿌려주고 먹을 것 주고 뭐 이랬으니까 직접 참여도 하고 하여튼 전 시민이 참여했다고 봐요. 우리가 한 번인가를 목포 역전을 점령을 했을 거예요. 한 번인가를 싸워서 그때는 나도 그런 경험 못 해봤죠. 80년에 학교에서 학생들 한 5,000명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데리고 나올 때 뭐 그런 경험, 그리고 그 민주화 성리할 때 그 금강에서 할 때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은 그 전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막 싸우고 하는 것은 보기 힘든 뭐죠,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근데 그때 보여준 그 것들을 보면은 대단했죠. 격렬하게 싸우고 또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지역사회가 많이 발전해요. 어찌됐든 각 부분들이 조금씩 태동되었던 것들이 성장하고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들 자체가 그 저변을 많이 나는 넓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논의를 하죠. 많은 논의를 해서 향후 어찌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 고민하다가 90년에 목포 민주시민운동협의회라는 전선 조직체를 만들죠. 제도적인 부분으로서의 6월 항쟁이 우리가 정치했던 직선제는 가능했는데 그 이후 사회 경제적 부분에 대한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6.25 항쟁으로부터 교훈을 찾아서 발전시켜가고 개선시켜갈 거냐 하는 이런 고민들은 좀 집단적 고민이 좀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통해서 지금은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개인적 각 운동 부분으로 너무 흩어져 있다는 생각도 들고, 과거처럼 연대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는 어떤 하나 목적 딱 한 목표만 딱 들으면 모두가 딱 모여지고 최소한 할 부분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해내면서 연대해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이런 내용들 가지고 소통하면서 같이 이렇게 싸워왔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거 없잖아요. 하여튼 어찌됐든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자산만큼은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